541번입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하여 이 3차 함수 위의 점 t, ft에서의 이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gt가 이 y절편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을 때 이 gt가 자,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 증가할 때 그랬죠. 그러면 바로 이 TT가 0과 4에서 증가한다는 말은 이 0과 4에서 자, G 플라임 T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실수 A의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GT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양수니까 자, 극대극소가 있다고 존재를 하면 자,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y축이 어디 있다고 합시다. y축이 어디 있을 때 t, ft에서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럴 때 여기가 t, ft라면 여기서 접선을 그은 바로 y절편을 무엇이라고 하자? gt라고 하자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먼저 이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접점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f 프라임 t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gt를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앞에서도 많이 이용했지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무엇과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절편은 0, GT가 되니까 두 점의 바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자, X정보는 T-0이 되고 Y정보는 FT-GT가 되겠죠. 자, 얘가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T와 같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FT-GT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겠죠. 따라서 T 곱하기 F 프라임 T가 되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GT는 FT에서 누구를 T 곱하기 F 프라임 T를 곱한 것을 빼주면 바로 GT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T는 무엇입니까? X 자리에 T를 대입해야 되겠죠?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T 제곱 그리고 플러스 EAT가 되겠네요. 자, F 프라임 T를 구해봅시다. 한번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X를 구한 다음에 T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X를 T로 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3T 제곱 맞나요? 이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X가 아니라 T.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상수가 되겠죠. 2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되겠다? t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t 제곱에다가 t를 곱하면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t에다가 t를 곱하면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a에다가 t를 곱하면 바로 플러스 2at가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를 각각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전체를 뭐 한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t 세제곱에서 t 세제곱을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t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EAT와 EA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거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GT는 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GT가 0과 4에서 증가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GT가 자, T에 대한 3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래,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감소 함수 형태인데 증가 구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GT 3차 함수가 무엇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 극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많이 했지만 바로 누구 범위에서 바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G 프라임 T 자, G 프라임 T를 정리해 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바로 6T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1T라는 2차 함수가 되어버리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2차 부등식이니까 따라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0과 4 사이에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바로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2차 함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바로 마이너스 2t로 묶어보면 자, 여기는 3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t로 묶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과 절편이 3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절편이 0이죠.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된다? 3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바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0과 4 사이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바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서 자 G 플라임 T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자 일단 0은 0이죠. 빵구 뻥이면서 0보다 큰 쪽은 다 양수입니다. 그럼 4보다 작은 쪽에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4가 바로 이 절편의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4보다 작은 쪽에서 뭐가 되니까 바로 음수 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0과 4 사이에서 G 프라임 T가 바로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4가 여기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말은 바로 G 플라임 누가 4가 함수값 여기까지인가 요 4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리고 이 4가 0이 되더라도 여기에 빵꾸 뻥이 되니까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니까 이 꼴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G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바로 0과 4 사이의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t 자리에 4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위의 식보다 아래 식 우리가 거꾸로 나타낸 식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자리에 4를 대입하면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어 주면 12 마이너스 전개해 버릴게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음수로 나누어 줬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a는 1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나오게 되어서 실수 A의 바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fx에서 우리가 뭘 먼저 구한다? gt를 구하면 되는데 gt는 y절편이잖아요. 그죠? 접선의 y절편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찾아도 되겠지만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평균 변화율, 그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 무엇과 같다?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GT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굳이 필요 없고, 자, Y절편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542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f 프라임 x죠. 자, 4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함수가 4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5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자, 다음 중 옳은 말을 골라보라고 하는데,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도함수는 반드시 부호가 중요하니까 바로 이 도함수는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않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x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자, 부호를 보면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니까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죠. 따라서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고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는 감소인데 마이너스 1 부분에 여기 교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플러스 부분이 있죠. 따라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얘도 틀렸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자, 도함수의보가 플러스니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어떻습니까? 0에서 1까지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증가가 아닌 감소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과 2 사이에서는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가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진짜 이 fx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릴 때는 이 도함수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 fx의 무엇을 바로 증가와 감소를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파악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각을 잘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준다는 말이 이 점을 기준으로 요 x 이꼴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이 왼쪽에선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말은 세 가지 형태로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직선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증가할 수도 증가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할 수도 있죠. 증가하는 유형은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항함수이니까 직선은 아니겠죠. 그죠?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이 fx가 이제 오차 함수니까. 따라서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첨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아래쪽에서 증가하려면 어떻게 증가해야 된다?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증가를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를 한다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음은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되겠네요. 자, 감소하는데 자, 사실은 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요 넓이만큼 전체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체가 감소한다는 말인데 자 지금 이 여기에서 요 부분이 x 이꼴 마이너스 2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도함수의 바로 극점이죠.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에서는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되죠. 따라서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위로 볼록하게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위로 볼록하게 감소를 해야 되겠죠. 이 감소할 때 요 부분에 뭐까지 넓이만큼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바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여기서 위로 볼록이 되었다면 다음 마이너스 2에서 요점까지 있죠.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까지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왜? 변곡점을 지나니까 변곡점을 지났으니까 여기가 위로 볼록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아래로 감소할 때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으로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위로 볼록으로 감소해 버리면 또 여기가 첨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면서 자,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뭐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 다시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자, 증가하게 되는데 또다시 도함수의 극점이 나오죠. 그러면 그 극점까지는 자,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증가한다? 자, 아래로 블록으로 증가하면서 이 지점이 바로 다시 변곡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래로 블록으로 증가하며 변곡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이 지점까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음은 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요 두 점 지점까지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음수니까, 바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다시 도함수의 극점이 나오니까, 극점까지는, 자, 위로 볼록하면서 내려오면 되겠죠. 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바로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내려오서, 여기가 다시 뭐가 되고 변곡점이 되면서 그 다음 점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감소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자, 이 점을 벗어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계속 감소하게 되어서 이런 바로 오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fx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1번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잖아요.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는 한 요 지점까지잖아요. 요 지점까지 따라서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여기니까 바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0과 1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까지는 요거 조금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감소하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고 1에서 2 사이는 1과 2 사이는 여기죠. 그러면 계속 1과 2 사이는 그래프가 감소하니까 바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fx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 아니고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첫 번째 형태로 풀면 되고 선생님은 이왕 공부한 거 바로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그렸으니까 맞죠? 우리가 나중에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놓은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543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와 3차 함수 gx의 도함수, 즉 f'x와 g'x가 그래프에 그려져 있죠. 자, 지금 이 함수들은 원래 함수들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2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1차 함수 바로 직선이고요. 자, 그리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인 이런 바로 2차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도함수를 그려둔 것이죠. 자, 그럴 때 다음 중 함수 hx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 3차 함수에서 아니죠. 이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서 바로 3차 함수를 빼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fx는 2차고요. fx는 2차고 gx는 3차잖아요. 그러면 2차에서 3차를 빼봤자 이 3차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hx 자체도 몇 차 함수가 된다? 3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증가하는 구간인 것을 골라라고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hx가 증가해야 되니까 h 프라임 x가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hx가 f에서 g를 뺐으니까 h 프라임 x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오변을 미분하면 자 2차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3차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h 프라임 x는 바로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h 프라임 x가 0으로 만들어주는 이 x 값이 바로 극대극소의 일단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h 프라임 x와 g 프라임 x를 뺀 게 0이라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 f 프라임 x와 g 프라임 x가 같은 지점이다. 이 말이겠죠. 그 말은 y 이꼴 f 프라임 x와 y 이꼴 g 프라임 x의 바로 만나는 점을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h 프라임 x가 일단 0이 되는 지점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x 이꼴 b와 바로 x 이꼴 e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0이 되고 극대극소의 후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나는 점이 바로 H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바로 무엇? 이 H 프라임 X의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HX의 정감 상태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 이꼴 b와 x 이꼴 e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교점이니까 점이니까 h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이고 b보다 작은 쪽에서 보면 f 프라임 x가 g 프라임 x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G 프라임 X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더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을 빼버리면 여기는 뭐가 된다? B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값을 항상 가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B에서 E까지는 어떻습니까? F 프라임보다 G 프라임이 위에 있으니까 바로 뒤에 부분이 크다는 말은 이 H, 이 H 프라임 X의 부호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를 지나버리면 또다시 누가 위에 있나요? F 프라임이 G 프라임보다 위에 있으니까 또다시 F 프라임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H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맞죠? 또다시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죠. 또다시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리고 어딘가는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또다시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x가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B 지점이고 여기가 E 지점이니까 바로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나 x가 e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바로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b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e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바로 5번에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즉, B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 B와 E 사이에서는 뭐가 되고 바로 감소하고 E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꼴을 빼줘도 상관은 없겠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갈로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HX 그래프는 자, 새롭게 정의한 바로 2차와 3차를 뺀 새로운 함수인데 이 부분의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은 바로 H 프라임 X의 무엇을 가지고 무를 판단하면 되는데 먼저 0이 되는 지점은 두 그래프 F 프라임과 G 프라임의 교점을 기준으로 바로 어느 그래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F 프라임이 위에 있으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G 프라임이 바로 위에 있으면 자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바로 음수가 되어서 자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4번입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아래와 같은 그림일 때, 자, y꼴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이죠. fx가 4차 함수인데 그 함수를 제곱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4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8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함수의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y 프라임을 찾아보면 바로 이 함수는 합성 함수가 되어 있죠. 알맹이가 바로 4차 함수인 바로 fx가 되고 껍데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하면 알맹이의 제곱이니까 그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알맹이를 제곱한 것을 미분할 때는 알맹이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알맹이 제곱을 미분하면 2 맞나요? 2가 떨어져야 되고 알맹이의 바로 몇 제곱?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1제곱이 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알맹이를 x에 대해서 또다시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만약에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바로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fx라고 두고
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식이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두 배의 fx 먼저 적을까요? fx 곱하기 f 프라임 x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바로 곱함수 미분법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합성함수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 시작할 때 바로 개념 정리해 줬으니까 이렇게 바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두 개의 바로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자, fx는 무엇입니까? fx의 함수값이죠. x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y가 f 프라임x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x에서의 함수값과 f 프라임 x는 x에서의 자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소한다는 것은 부호가 중요하니까 이 값을 곱해서 0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뭐 해주면 되겠다?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0이 되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기억부터 해보면요. A와 B 사이, 요 구간, 열린 구간 사이를 보면 함수값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함수값은 Y값이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은 바로 플러스죠. 그리고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양과 양을 곱하면 되고, 자, 두 배는, 자, 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는 뭘 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누가 증가한다? f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 fx 제곱이라는 함수가, 즉, 8차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 C와 D 사이입니다. C와 D 사이는 함수값은 모두 다 음의 값을 가지네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바로 음의 값을 가지죠. 따라서 음과 음을 곱하면 뭐가 되니까? 양이 되니까. 이 부분에도 fx의 제곱인 8차 함수 그래프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부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은 D와 E는 어떻습니까? D와 E는 자, 함수값은 X축 안에 있으니까 모두 다 음수가 되고 자, 그런데 이 D와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니까 양의 값을 가지죠. 음과 양을 곱한 다음에 두 배는 항상 양수니까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네요. 따라서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지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얘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1번, 2번, 3번으로 해야 되죠? 1번, 2번, 3번. 자, 이제 네 번째 4번도 해보면요. E와 F를 보세요. E와 F는 구조가 어때요? A와 B의 하고 똑같죠? 어떻습니까? 함수 값은 양수. 접선의 기울기도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양의 값. 그러므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G에서 무한 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을 의미하죠. 그죠? 이 부분은 모두 다 함수값은 음수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도 모두 다 무엇입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어서 음과 음을 곱하면 양이 되니까 이 G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x에서의 함수값과 바로 그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바로 무엇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바로 y 플라이 즉 이 8차 함수의 도함수의 바로 부호를 판단할 수 있으면 원래 함수가 8차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찾아보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45번입니다. 바로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다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이라는 것은 자, 극대, 극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 값이라는 것은 y값이니까. 그 말은 바로 이 함수의 도함수를 무엇으로 0으로 만드는 x값이 극대극소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 무엇이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바로 극대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미분하면 3x 제곱에 6x가 아니라 12x가 돼야 되죠. 2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돼야 됩니다. 3으로 나누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1과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대가 바로 1이 되고 극소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극대값은 x 이꼴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1에서 6을 빼니까 극대값은 5가 되는 거고요. 극소값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인데 6, 9,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 9, 27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돼버리면 27과 54가 없어지면 자, 극소값은 얼마가 된다?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극대값 5, 극소값 얼마가 되어서 1이 되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대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이 일단 그 x값이 후보가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배우면 바로 적분을 배우면요. 또 다른 식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적분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기만 들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적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직접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러니까, 그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자,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니까, 도함수에, 바로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 1, 3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함수는, 자, 아래로 볼록이면서, 도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x축을 찾지 못하면 도함수에 의미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X축의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이 동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1하고 3이니까 이 1, 3을 지나는 이 점이 바로 X축이므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에서 바로 무엇을 가지고 극대를 가지고 3에서 극소를 가지며 1과 3의 중점인 얼마? 2에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바로 이
원래 fx 그래프는 변곡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씩 이야기했지만, 자, 플러스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데,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넓이만큼 감소한다고 했죠. 요 넓이만큼, 자, 이 넓이만큼 이 극대에서 극소까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극대와 극소에서 자 접선을 하나 그려 놓았을 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요게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잖아요. 근데 그 차가 바로 이 넓이와 똑같다는 거죠. 이 넓이만큼 내려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극대값, 극소값의 y값을 구했지만 y값을 구해서 차를 생각했지만 도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이 1과 3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바로 어디에서 배우느냐? 바로 적분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분. 자, 그러면 이 넓이에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 그 공식이 일명 63 공식입니다. 63 공식. 나중에 배우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선생님이 육성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성 공식이라는 것은 분모에 6을 적고요. 분자에 자, 지수의 3자를 이렇게 딱 적습니다. 그래서 일명 육삼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밑은 바로 무엇을 적느냐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의 차이를 적어줍니다. 즉 3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요 차. 즉 극대의 X와 극소의 X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면 이 fx를 미분한 이 그래프는 바로 도함수잖아요. 그죠? 이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3이죠. 이 3의 절대값. 왜냐하면 위로 볼록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따라서 3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넓이가 돼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6분의 얘가 2잖아요. 2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8이 되죠. 곱하기 3이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2가 되고 또 약분해버리면 4가 되니까 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거죠. 이 넓이가 4가 된다는 말은 이 극대와 극소값의 높이 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 즉 답이 4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63 공식을 나중에 적분해서 우리가 유도해내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극대값, 극소값을 또 적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갈로소, 이 미천, 63에다 이 미천 뭐라고요? 바로 두 극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무엇이 들어온다? 차이가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요 함수, 2차 함수의 바로 항의 개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63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적분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46번입니다. 다음 4차 함수의 극대값의 개수를 A, 극소값의 개수를 B라고 했죠. 아, 그러면 굳이 극대값, 극소값은 구할 필요 없고, 극대가 되는 X값의 개수, 극소가 되는
바로 x값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바로 어떻게 이 M자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극대극소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도함수를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12x가 되고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이거죠. 맞습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 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약분해 버릴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자,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었으니까 이 바로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x 세제곱이 되려면 x 제곱이 필요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차항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요게 x 제곱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x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어서 2차항이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면 무엇을 이용해도 되겠다?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되나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바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적어주고 1이 내려오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가 되어서 0이 되죠.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인수로 표현하려면 x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요 2차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뒤에 부분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무엇입니까?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어버리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중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뭐다? 2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이 뭐 해야 되겠다?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여기를 1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한 바로 4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이 f 프라임 x가 바로 중근을 갖고 맞죠? 여기에서는 자 뭐다? 한 실근을 갖는 이런 돌고래 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본다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 맞나요? 여기가 바로 뭐 된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대는 몇 개 존재합니까? 하나밖에 없죠. x 이퀄 2에서 극대 하나밖에 없고 극소는 여기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b는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f 프라임 x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사실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두 점이 붙어버려야 되니까 요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붙어버리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54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에서 양수죠. 근데 x 이퀄 a에서 극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x 이퀄 a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의 x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게 a 플러스 fa죠. fa는 바로 무엇입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바로 극소값이죠. 이 문제는 바로 무엇을 물어본다? 이 fx의 극소를 찾아서 극소의 바로 x값과 바로 극소값을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극대극소는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지점? 바로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동함수를 찾아보면 바로 6x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니까 자 6으로 묶고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0이 되는 곳이니까 작은 쪽, 즉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무엇을 가지고 극대를 갖고 x 이퀄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찾았고 그러면 fa는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6 플러스 5가 되면 얼마 된다? 극소값이 1이 된다. 즉, 이 점은 1,1이 되는 것입니다. x 이퀄 1에서 극소를 가지면 그때 극소값은 1이 되니까 a도 1이고 f1이 되겠죠. 그죠? f1. f1도 1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3차 함수의 바로 극대극소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는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